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작스럽게 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서울시 위반 건축물을 신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위반 건축물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위반 건축물을 알게 되거나 위반 건축물로 또 상당히 의심이 갈 때 어떻게 민원을 신고하는지 좀 그 방법을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 때도 위반 건축물로 지적되고 있는 그 호텔이 무단으로 증축을 하면서 골목이 일부 구간 좁아져 가지고 사고의 화를 키웠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번 참사에서 알 수 있는 건 위반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 자체로도 문제지만 위반 건축물이 제2차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좀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민원 신고를 하는지를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응답소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민원 신고하실 때. 왜냐면 내가 이 민원이 어느 관할 부서 담당인지 헷갈릴 때가 많고 실제로 구청마다 관할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특별시 응답소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 화면 첫 화면이거든요. 민원 신청을 누르시고 작성하기를 누르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하시던 아니면 비회원 로그인을 하시던, 다만 이제 실명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소셜 로그인을 하시던, 뭐 카톡이나 네이버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쓰시고 진행 상황 결과 수신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하면요, 이게 어느 관할 부서로 배정됐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 민원이 그냥 계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걸 내가 실제로 톡이나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민원 발생 지역은 구까지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그리고 제목, 내용을 쓰신 다음에 증거 자료도 첨부하실 수 있어요. 최대 5개까지. 사진이든 영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사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 진행 안내를 받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하시고, 공개하고 싶다. 얘를 선택하시고, 안전제보와 관련된 거다. 그럼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 사진도 원한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정하실 수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지정을 하신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시면요, 민원이 차례차례 관할 구청, 관할 부서, 관할 담당자, 그리고 처리 결과 답변 완료까지 실시간으로 내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요. 받아보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최종 결과를 받아보는데 3일에서 5일 걸립니다. 빠르면 이틀 만에 온 경우도 있었어요. 민원 제기하고 이틀 만에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이게 구청마다 속도가 좀 다르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요, 위반 건축물로 의심이 돼서 했는데 사실 위반 건축물이 아니야, 그냥 합법이야.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민원인이 공개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 경험상 위반 건축물 신고를 했을 때 위반 건축물로 확인이 된 경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위반 건축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현장 확인입니다. 현장 확인을 해야 되면 소유주의 협조가 필요해요. 네, 소유주가 협조가 없다. 예를 들면 그냥 문을 닫고 안 열어준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만 20건을 신고했는데 20건 다 폐문 부재. 잠가놓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거기 안에 소유주가 아니라 세입자가 산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점유자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허락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협조 안 해줬어요. 지금 겨울철이고 화재에 취약해서
이제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쪼개기 한 곳은 좀 안전이 우려되거든요. 특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가벽 설치하고 분명히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안 했을 거고 걱정되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막 올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건씩 위반 건축물 의심되거나 알게 되시면 신고를 해주시면 관할 관청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나설 거고 이런 작은 민원 신고들이 모여서 행정기관을 좀 뭔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좀 뭔가 행정기관의 어떤 주의를 끌 수 있는 그 자체로도 주의를 끌 수 있는 좋은 어떤 시스템이니까 잘 이용하셔가지고 2차 사고, 2차 사고, 특히 2차 사고를 막아야 돼요. 위반 건축물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위반 건축물 자체로의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예. 불이 나면 그 건물에만 불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옮겨 붙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방화 규정 그 인동 간의 거리 뭐 이런 게 좀 조정이 됐는데 어쨌든 실상은 잘 안 지켜지고 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